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행거리는 많이 타봤자 2만 킬로대 정도 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차를 구매 대행은 아니에요. 저한테 이제 구매를 하셨던 고객님이신데, 이 화면 꺼져라 이거. 내비를 봐야 되는데 화면이 이게 계속 들어와. 빨리 꺼져. 이런 거 너무 불편한데. 구매를 하셨던 고객님께서 이제 다른 분한테 차를 이제 넘기기 위해서 차를 판매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의뢰를 주셨어요. 차를 대구에서 대전까지 전해드리고 또 이전까지 하는 그런 의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금 출발했고요. 이 차의 컨디션에 대한 부분은 굳이 제가 말씀을 언급드릴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19년이니까 당연히 신차죠. 차는 신차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흰색의 E300 익스클루시브, 제일 인기 좋은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가솔린이고 E300이면 2000cc죠? 맞나? 2000cc 한 250마력급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벤츠구나.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벤츠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냥 똑같아요. 차가 차지 좀 약간 부드러운 차? 그냥 승차감이 첫 단이 좀 부드럽네요. 확실히 효차를 탁 넘을 때 첫 단이 좀 부드럽다? 이게 바로 느껴지고, 그거 외에 별로 별다른 건 없습니다. 별다른 건 없고, 지금 통풍 시트 있고 다른 차에 다 있는 거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계기판이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약간 일자로 이어져 있는 이런 느낌? 느낌이 아니고 그냥 요즘 차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이 가죽의 질감, 그 다음에 이 그립감이 아주 좋네요. 약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네, 그거 외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너무 밝다? 그 정도 느껴지고, 시트 포지셔닝 편안하다. 근데 왜 시트가 방석이 좀 짧은 느낌이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검색하는데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여기인가? 좌회전인가? 좌회전입니다. 여기 아니고 저기잖아. 뭐야, 지났네. 약 100m 전방 내비가 좀 이거 요즘 21세기 사회, 아니 지금 2021년 현재 이런 내비게이션 조작을 참고 벤츠 오너분들 대단하십니다. 2021년인데 이렇게 내비 조작을 한다는 게 사실 눈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거치대 하나 달고, 여기 거치대 달기도 이거는 안 되겠네. 휴대폰 거치대도 못 달겠네요. 여기는 어지럽다. 뒷목 잡힐 일이네요. 이게 2021년에 타는 클래식카? 이게 클래식카지. 내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휴대폰 거치하기도 힘들어. 이야, 저 같은 사람 못합니다. 이 차는. 고로 제가 이런 것을 필두로 해서 벤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너무 노멀해요, 차가. 벤츠, 사람들은 벤츠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5 시리즈가 더 좋습니다. 5 시리즈가 더 좋고, 그 다음에 굳이 예를 들어서 5 시리즈를 타지 않으면 저는 그냥 제네시스 G80 살 것 같습니다. 벤츠 살 것 같으면. 그렇고
야,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벤츠를 살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사지 않겠지만 별로 흥미롭지 않은 그런 차량이면 틀림없고 적어도 저한테는 그리고 굉장히 노멀합니다. 이 노멀함은 이제 벤츠가 갖고 있는 장점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타고 다니다 보면 여기에 또 익숙해지면 다른 차 타면 와, 역시 차가 벤츠가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은 지금 이게 에어매틱인 것 같은데 느낌이 이 잔 진동은 굉장히 잘 거르네요. 차가 첫 단의 진동을 지금 아주 잔 진동들을 굉장히 잘 걸러주고 있고 승차감은 좋습니다. 이게 승차감이 굉장히 이상적인 승차감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드러움 속에 단단함이 있고 단단함 속에 부드러움이 있다. 이게 제일 힘들죠. 이 양쪽 다 잘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야, 뭐 벤츠가 괜히 벤츠가 아니구나. 또 이런 미세한 차이가 사실은 그 명품이라는 단어를 붙이냐 못 붙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인정. 하지만 그래봤자 뭐 차가 차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시트 포지셔닝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지는 않아요.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 모델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C클래스는 제법 많이 내려갔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저 관심이 없는 차량이라서 그런지 그건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트 포지셔닝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냥 세단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차 에코 지금 이게 모드가 컴포트 모드로 해볼까? 컴포트 모드가 제일 좋겠죠? 쇼크는 부드러운 편입니다, 확실히. 그리고 변속의 이질감이나 충격, 이게 또 7단 미션이겠죠? 뭐 모르겠네. 7단인가? 9단인가? 뭐 그런 건 모르겠고 지금 3단 들어가 있고 4단. 컴포트 모드는 적극적으로 그냥 최대한 시프트 업을 해서 효율적인 그런 주행을 끌어내는 그런 로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는 굉장히 부드럽죠, 쇼크.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하기 힘든데 부드러움 속에 단단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제네시스에서 이런 셋업을 했죠. 신형은 저는 못 타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그냥 부드러움 속에 단단함이 있다?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그 중간 정도?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비싼 차이니만큼 이중차음 유리는 아니네. 대신에 유리가 좀 두껍습니다. 두껍고 방음 수준 MVH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첫인상을 굳이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벤츠마크 가려놓고 보면 그냥 뭐 평범한 세단? 어디까지나 저한테는 그렇다는 것이고 사실 뭐 이런 벤츠, 뭐 삼각별 혹은 부가가치 뭐 이런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기능적으로나 그러니까 성능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어필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벤츠를 구매하는 실구매층은 사실 그것 때문에 구매하시는 거겠죠. 뭐 기능적인 부분이나 성능 뭐 이런 거 보면 뭐 굳이 이 차를 구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불편하기만 하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이 차의 이제 가치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그 부가가치에 중점을 준다면 사실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고 굉장히 이런 양면성이 있는 차량 같습니다. 이 차는 그러니까 좀 선물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냥 능력되는 명품 좋아하는 사모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능력되는 명품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중장년층 남성 S클래스 타는 거죠. S클래스. 네.
사실 제가 벤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벤츠를 사실 저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수로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를 개똥도 모르는 놈이 오른쪽 방향입니다. 네가 그런 명품 차를 잠깐 타보고 200m 전방 동대구 IC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하시는 분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전 벤츠에 대해서 개똥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단일 뿐이에요. 여러모로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이 여성분한테 그러니까 명품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게 딱 명품 좋아하는 분들 뭐 명품 좋아하는 분들을 제가 욕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명품 좋아하고 그런 거 가지고 싶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 가질 뿐이지. 명품 좋아하는 분들은 이 벤츠 E클래스 특히 E클래스 이걸 보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죠. 여기에 명품 가방 딱 옆에 놓고 비싼 롤렉스 같은 거 탁 차고 딱 하면 이 참 내가 말이지 이 인생이 말이지 그래도 나 정도면 성공했단 말이지 이런 느낌 들 것 같아요. 당연히 아까 다시 또 강조하지만 저한테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그런갑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차가 저번에 E200을 탔었는데 제가 타본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느낌이 그거랑 비슷한데 수족이 더 부드러워요. 그런 거 보면 이 차는 에어매틱이 적용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지금 느낌만 봐서는 에어매틱이에요. 근데 에어매틱을 주의하십시오. 약 600m 전방 조절하는 뭔가가 있나? 이 다이나믹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넣으면 일단 차의 감각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변하고 쇼기 별 차이 없는데? 매틱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조금 쇼기 단단해지긴 하네요. 근데 그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제 차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캐딜락 ATS 제 차는 노면의 정보가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오고 굉장히 차가 타이트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낮게 포지셔닝이 되고 운전 포지셔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스트로크가 굉장히 짧아요. 또 때로는 큰 파인 요처럼 굉장히 불쾌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스티어링 무겁고요. 그런데 브레이크 굉장히 브레이크 진짜 브레이크의 절대 성능을 논하기보다는 브레이크의 그 감각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 차는 야들야들합니다. 야들야들. 서대구 IC 방향 독일 차의 그런 느낌. 예전에 그 독일 차의 그 정말 묵직하고 강인한 느낌 이런 것보다는 좀 야들야들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고객 타겟팅을 정말 경부고속도로로 오른쪽 방향입니다. 좀 약간 능력되는 젊은 30대 여성? 딱 이 정도에 맞춰놓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그런 수요층이 많죠. 이 벤츠 이클은. 그러니까 그런 고객 포지셔닝을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런 그 타겟팅에 걸맞게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구성 요소들을 갖춘 것 같습니다. 딱 이 차는 운전이 아니라 눈이 즐거운 차네요. 야, 참 멋져. 그겁니다. 네, 9단이 들어간 게 맞군요. 지금 얘가 한 6단 정도까지는 연비가 이 시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이점 없다, 특별함이 없다. 네. 그리고 이 차 좀 인상적인 부분은
차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무게는 뭐 제가 나중에 재원을 봐야 되겠지만 한 1700kg 되겠죠? 1800kg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차가 무겁지 않다는 거. 거동도 그렇고 뭐 무겁지 않으면서 안락함을 잃지 않은 뭐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지금 컴포트 모드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컴포트 모드에서 느껴지는 출력은 하나도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차를 그냥 끌어내는데 딱 최소한의 그런 출력을 가진 것 같아요. 이 300, 이 200 뭐 하나도 인상적이지 않은 출력이고, 저 같은 경우라면 뭐 그냥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가격 장점이 있는 이 200을 살 것 같습니다. 물론 승차감 차이는 좀 느껴져요. 이게 무엇 때문에 어디서 기인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200은 이게 에어매틱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확실히 출발할 때 이제 악셀 반응은 의도적으로, 정말 의도적으로 덜 민감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전에 현대 그랜드 TG 뭐 이런 차들과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이죠. 예, 악셀을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굉장히 둔하게 셋업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메이커 측에서도 알겠죠. 아, 이 우리 고객들은 그렇게 촐싹거리는 거 싫어해. 또 그런 거를 바라는 분들이 메르세데스를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또 그런 층은 분명히 있으니까. 좀 점잖은 분들, 점잖게 운전하는 분들. 뭐 그렇게 보면 이 차는 좀 점잖게 운전하기가 좋은 차이긴 합니다, 확실히. 좀 점잖게 몰기 좋아요. 그리고 지금 출발 후 평균 연비가 한 8km 정도 찍혀 있는데, 나중에 도착하면 그래도 장거리 타면 평균 연비가 제법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 뭐 생각보다 실시간 연비가 그렇게 생각보다 인상적으로 지키진 않네. 좀 차가 중량이 좀 나가긴 하나 봐요, 이런 거 보면. 이 200은 정말 연비가 좋던데. 근데 이 계기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설정을 모르겠다. 지금 이제 고속 구간으로 올렸는데 그렇게 막 대단한 고속 안정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추억이 지금 좀 부드러워서 그런 것 같고, 그냥 평범해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국산차보다는 좀 더 완성도가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외산차들, 뭐 독일차뿐 아니라 미국차, 프랑스차, 유럽차 평이한 수준 같아요. 이게 정말 대단한, 달리 얘기하면 이제 내연기관 차들은 완전 상향 평준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월등히 뭐 어나더 레벨 절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이제 그런 이제 감성적인 영역에서 서로 이제 경쟁 우위를 다투는 이제 그런 시장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기계적인 부분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네, 무난합니다. 네, 고객님 전화 오셨네요. 이게 탑단이 들어가니까, 9단이 들어가니까 실시간 연비가 꽁충 뜁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제 이 9단의 덕을 연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결과물로 나타내어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경사가 약간이라도 좀 이제 오르막으로 경사가 올라가 버리면 실시간 연비가 그리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2.0L 맞을 거예요. 2.0L라면 역시 지어짠 엔진이거든요. 그러면 좀 무겁거나 혹은 그 연료를 쏟아낼 때는, 출력을 쏟아낼 때는 연비의 장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조금 평지나 그다음에 약간 내리막이 전개가 된다 하면 실시간 연비가 쭉쭉 오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료가 한 90% 정도 수준인데, 연료 탱크가 주행 가랭거리가 617km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연비는 뭐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정도. 그냥 연비는 뭐 차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좋은 편이고, 배기량을 생각했을 때는 뭐 소소한 정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저한테는 이 차의 구매 가치가 1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 평범해요. 왜 이렇게 벤츠를 좋아하시는 거지? 하기야 뭐 지금이야 이해합니다. 국산차도 비싸졌으니까. 제네시스 엄청 비싸졌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긴 해요. 하지만 국산이 그래도 국산차 제네시스 많이 좋아졌죠. 다만 미션은 확실히 좀 아직까지도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미션 차이가. 근데 저라면 굳이 수입차를 산다면 BMW 혹은 아우디 이 정도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제네시스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가 승차감이 분명 좋은 편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대단히 국산차에서 느낄 수 없는 정도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 승차감이라는 것도 이제 스프링, 에어서스든 혹은 그냥 코일 스프링이건 그것에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쇼업 접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승차감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성격의 문제지. 그래서 이 차의 승차감도 좋은 편은 맞지만 별다를 건 없다. 고속 안정성 좋은 편이긴 하지만 뭐 그냥 딱 그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코일 스프링이 뭐 이 정도면 뭐 양호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승차감 위주의 셋업이 되어 있는 그런 서스펜션인데 괜찮습니다. 네, 일단 휴게소 들러서 7곡 휴게소 앞이거든요. 휴게소 들러서 화장실도 갔다가 그리고 커피도 하나 사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km 네, 일단은 저지아 크래프트 하나 샀습니다. 시동을 껐다 키면 안전벨트를 한번 쫙 조여주는데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약간 한 푼이라도 돈을 더 줬으니까 그래 뭐라도 달라야지, 약간 그래 네가 돈을 많이 줬으니까 뭐라도 좀 내가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거 왜 하지? 제가 벤츠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고가 사치품은 저 전기차 충전 2대나 하고 있네. 고가 사치품은 이런 겁니다. 사실 큰 차이가 안 나는 작은 차이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차별화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입장벽, 가격이라고 하는 진입장벽을 확실하게 쳐두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차를 사겠습니까? 돈이 뭐 6천만 원이 넘는데. 그리고 저는 자동차에 이제 종속된 삶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차 할부 내는 것도 너무 저는 싫더라고요. 날씨가 좀 흐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천천히 타고 다니는 이런 차에 뭐 구동 포맷이 무슨 크게 의미가 있으며, 뭐 전륜 구동이면 어떻고 후륜 구동이면 어떠리,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럴 거면 전륜 구동 포맷인 저 볼보 저 차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저라면 어차피 6천 이상 쓴다고 하면 그냥 저는 제네시스 살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황간입니다. 황간. 지금 평균 연비가 거의 100km 정속주행, 정말 정속주행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연비가 한 13km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이 200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고 댐핑을 제가 보니까 에어매틱은 아니고, 에어매틱은 E400에 들어가나 보네요. 네, 일단 이 차의 이제 성능, 엔진 퍼포먼스는 굉장히 평이한 수준입니다. 뭐 그렇게 막 대단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변속 속도는 뭐 빠른 것 같고, 직결감도 좋고,
확실히 제 차랑 비교하면 조금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이 정도면 어떤 차랑 비슷할까? 그냥 그랜저 IG 3.0? 뭐 이 정도 수준이랑 비슷하거나, 가속력만 놓고 보면 이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비단 가속력은 절대 비교하기가 힘든 게 상대적인 또 무게랑 또 있고 또 변속기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르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랜저보다는 3.0 기준으로 가속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일단 또 의외로 또 좋은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뒤쪽 백미러를 봤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보조 제동등이 이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점등이 되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방식은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운전자로 하여금 좀 더 직관적인 것을, 또 정보, 저런 것도 이제 운행 정보를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저런 방식은 그러게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뒤쪽에 빨간색 점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뒤차만 봐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인상 깊은, 좀 디테일적인 아주 섬세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좀 붙으니까 여기 경고등이 뜨네요. 너무 붙었다, 그런 식으로 빨간색 삼각표가 뜹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트가, 물론 이 제 차가 아니라서 그렇겠지만 지금 허리도 좀 불편합니다, 이 시트가. 저는 그래요. 1km, 100km. 이런 거 보면 차는 뭐 차 좋다고 해서 다 편한 건 아니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죠. 그리고 시트,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에서는 볼보가 좋은 것 같고, BMW가 시트는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CLS 때도 느꼈지만 이렇게 굴곡진 도로를 선회할 때의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차가 일단은 안정적이고, 일단 접지가 아주 잘 된다. 네 바퀴에, 그러니까 하중이동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엿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현대기아차, 뭐 국산차들하고는 다소 어느 정도 갭 차이가 느껴집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하중이동을 할 때. 그런 점은 역시 이제 독일차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차가. 네, 이제 차량 등록 사업소가 다 와가고 하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오늘 뭐 짧게 대구에서 대전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 차를 평가하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하지만 짧은 인상, 첫인상, 또 오너가 아닌 객관적인, 또 이 차를 가지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이 차에 좀 더 호의적이지 않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이 차가 과연 다른 차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이 좀 더 수준 높은 수준에 있는 차는 분명히 맞지만, 다른 차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차들보다 이 차가 많이 비싼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이 차를 구매하지 않을 이유는 딱히 없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렇더라도 저라면 전 벤츠를 사지 않습니다. 벤츠 살 것 같으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불편하지 않게 탈 수 있는, 그냥 어차피 편하게 타는 차는 그랜저를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아니면 제네시스나. 근데 전 그 돈 주고 또 제네시스 사지 않아요. 그냥 그랜저. 만약에 제가 그랜저를 산다면 그냥 뭐 2.4 모델 혹은 그랜저 LPG, 좀 100번 양보하면 하이브리드 모델, 이런 거 탈 것 같습니다. 어차피 편하게 타는 게 목적이라면요. 근데 이런 차를 사시는 분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죠. 이동수단의 목적이 아닌 나의 가치를 좀 더 대입해서 그런 부가가치를 바라는 분들이 타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나의 부가가치를 뽐낼 수 있는 차는 벤츠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 차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